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되게 미주 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장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0.27% 상승, 반면에 다우와 S&P 500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장중에 5%를 넘던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락 반전하면서 4.8%대로 마감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나스닥, 빅테크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아마존은 1.1% 상승, 메타 1.7% 상승, 엔비디아 3.84%, 그리고 구글과 마소가 각각 0.8%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지수를 보면 나스닥이 13,000대를 다시 올라서면서 0.27% 상승하였고, 다우는 반면에 0.58% 하락하면서 32,936포인트 마감, S&P 500은 4,217포인트로 장 초반에 4,200포인트에서 거의 시작을 했으며 4,218포인트로 올라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월가의 저명한 투자자로 지난 8월 국채에 대한 공매도 베팅을 선언했던 퍼싱 스퀘어 빌 에크먼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위험이 커지면서 투자 스탠스를 전환했습니다. 에크먼은 월요일 현지 시각으로 23일 아침 트위터를 통해 현재 채권을 숏 포지션으로 유지하기에는 세상에는 너무 많은 위험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면서 언급하면서 우리는 채권을 숏으로 커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빌 에크먼은 그동안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로 인해 국채의 매도세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으로 전망하며 국채금리의 상승에 베팅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국채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현재까지 보여주었고, 2년물 국채금리는 5.04%,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에 한때 5%를 넘었으나 현재 4.848%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건전하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관측이 되면서 에크먼은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로 숏 포지션을 청산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데이터가 시사하는 것보다 경제가 더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실제 JP모건 체이스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은 지금은 수십 년 만에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엄중한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국채가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하게 된다면 시장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그동안 국채는 인플레로 인한 연준의 긴축 트리거로 작용을 했지만 안전자산으로의 수요가 증가하면 금리를 떨어뜨리고 금융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채에 투자하는 한 배짜리 상품인 TLTTF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 대비 마이너스 23% 하락이 나왔고, 오늘은 1.2% 상승 나왔습니다. 세별 에버리지인 TMF ETF도 50주 신고가 대비 마이너스 60%나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으며, 오늘은 4.31% 상승한 모습입니다. 앞서서 얘기드렸듯이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5%를 돌파하면서 장 초반에는 공포가 극심하였으나 다시 하락 반전하면서 기술주의의 상승세가 일어났습니다. 이번 주 빅테크를 포함한 주요 기업의 실적과 연준이 주목하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발표 예정이며,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 메타, 아마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지정학적 리스크, 지난 주말 하마스가 미국 인질 2명을 석방하고 구호품이 이집트와 가자지구 국경을 통해 유비되었으며,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침공을 위한 공습을 강화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전쟁 확대를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별로 보면 쉐브론이 마이너스 3.69% 하락했으며, 쉐브론이 헤스 주식을 530억 달러에 인수 합의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쉐브론은 헤스의 주당 가치를 171달러로 평가했습니다. 애플은 최대 공급업체 중 하나인 폭스콘 테크놀로지 그룹이 중국 정부의 기습적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된 소식에 장을 앞두고 마이너스 1% 하락했으나 강보합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내년에 경기 침체에 직면할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가 안전한 투자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UBS 애널리스트는 미국 경제가 침체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마소가 주식시장에서 완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과 달리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특정 부분이나 지역의 경기 침체에 상대적으로 취약하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구독 수익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일시적인 수익 인식 이벤트에 민감하지 않다는 장점 역시 부과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서비스 및 생산성 솔루션, 특히 애저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과 오피스 365가 지속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부분은 6월 총 매출 74.2%로 전년 동기 56%에서 크게 증가하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수단적인 성향의 개인 컴퓨팅 수익은 전체 매출의 44%에서 25%로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강력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AI 서비스를 확대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미국 고금리 환경에서 기술 업종이 가치평가 압력을 받고 있지만 금리가 하락할 경우 강력한 잉여 현금 흐름을 통해 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고금리 상황에서 증시가 약간은 눌려있는 상황인데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현재보다 더 잘 나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가는 0.73% 상승폭이 나왔으나 86불대로 마감이 되었으며 천연가스 하락, 달러 인덱스 105.4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빅스지수 19.8로 내려온 모습이고 피앤그리드 인덱스는 현재 공포의 구간입니다. QQQ ETF 스톡스로 기준으로 매도 시그널 발생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매수 시그널을 기다려야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121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RSI는 39.98, CCI는 마이너스 91.73이며 SPI도 마찬가지로 스톡엑슬로 기준으로 매도 시그널 발생 이후 계속적인 하락, 아직 매수 시그널 발생이 되지 않았으며 SPI ETF 기준으로 200일선을 하향 모습입니다. RSI는 34.6, CCI는 마이너스 104.3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주에 빅테크 실적들이 증시의 방향을 지금 현재 가리킬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보수적인 투자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